안녕하십니까, 승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교학점제 그리고 교과 선택과 입시, 학업 설계와 진로에 대한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중 고교학점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우리나라의 고교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고 1591, 특목고, 마이스터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0개 교고요. 특성화고 495,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 자공고, 영재학교. 이렇게 해서 총 2385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없어진 학교도 있겠지만 총 2385개 학교가 고등학교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학교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되겠죠. 그 외의 학교들을 대부분이 이제 대학 입시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변경사항이 좀 있죠.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는 자사고, 국제고, 외고가 폐지됩니다. 일반고로 전환이 되죠. 이 학교들은 교과 특성화 학교로 아마 개편이 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어학계열로 특성화가 될 거고요. 영재학교 과학고 지필고사가 폐지될 겁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가 일원화됩니다. 지금은 6월과 8월로 나누어서 입시 전형을 치르다 보니까 영재학교를 먼저 지원하고 떨어진 학생들이 과학고를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2024년 입시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제 2025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 혹은 그 밑에 학생들부터는 입시가 하나로 묶여지니까 영재학교나 과학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해야 되겠죠. 이런 자료들은 그 아까 페이지에서 어떤 포털이든 상관없습니다. 네이버가 됐건 뭐 구글이 됐건 고입 정보 혹은 고입 포털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학교별 자료들이 상세히 나와 있는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은 국제고, 외고에 대한 이해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칠 건데요.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재학교가 총 8개, 과학고등학교가 20개가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고등학교라고 부르기엔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설립한 기준법 자체가 다릅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으로 설립이 됐고요. 과학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재학교는 6월에 원서를 접수하고 7월과 8월에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과학고등학교는 8월, 9월에 원서를 접수해서 9월이나 10월에 직접 학교로 방문해서 서류 확인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소집 면접이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12월에 후기 모집, 일반계 고등학교와 그리고 자사고, 자공고를 포함한 학교들이 후기에 모집이 되죠. 이수 단위를 보시면 영재학교는 대학의 과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고교학점제가 영재학교 모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 단위는 총 졸업 단위가 175단위고요. 과학고등학교는 이수 단위가 204단위가 돼야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문교과 5단위, 필수단위 이거는 뭐 교과 내용이니까요. 그 이외에 연구활동이 32단위가 들어가 있죠. 과학고등학교는 연구활동 단위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재학교에서는 일반 대학교처럼 학점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전문교과가 좀 많은 거죠. 수학과학의 전문교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연구 중심의 학교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학고등학교는 연구 중심보다는 수학과학에 대한 심화 탐구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좀 고민이셨던 분들이 계시면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활동이 목적이냐 아니면 수학과학에 대한 심화 탐구가 목적이냐에 따라서도 구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이름들은 표에 보시는 걸 참고하시고요. 의대 진학을 제한하는 방침들은 올해도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서울과학고에서 의대 진학 제한 방침을 영재학교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뭐 관련 상담하지 않고 추천서 써주지 않는 건 학생들에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특히 장학금 한 수 몇백만 원 밖에 되지 않죠. 의대 가는데 몇백만 원 이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요한 건 영재학교에서는 학점 대신 석차 등급을 기재하는 그런 결정, 연구 활동이라든가 창체 활동을 써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정말 크게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마 의대 진학률이 급감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과학고등학교도 이어서 과학고등학교는 등급이 일반계 고등학교처럼 다 산출이 되죠. 그래서 등급을 가지고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창체 활동을 기재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가는데 좀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까지는 학교별로 선택적으로 해서 적용이 되고 있었지만 아마 내년부터 2022년부터는 모든 영재고 모든 과학고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가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뜨거운 그 열정, 학생들의 뭐 열정, 뭐 학생들은 뭐 열정인이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가 이렇게 이슈가 매년 되는 이유가 있죠. 이 표를 보시면 금방 동의하실 겁니다. 영재학교의 95%, 과학고등학교의 81%가 서울대를 포함한 특성화대학에 그리고 10개 대학, 10개 대학은 중경외시까지를 보통 말하죠. 95% 81%를 진학하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아래쪽 표에 보시면 일반고에 단국대 부고가 있죠. 단국대, 단대부고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일반고 중에서 정말 강자죠. 전체 260명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거든요. 의치안 포함해서. 이런 걸 놓고 보면 영재학교 과학고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뚜렷한 거죠. 이 두 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 이미 대학은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보신다고 보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국제고와 외고에 대한 이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교학점제를 시작하는데 왜 이 학교들을 봐야 하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훨씬 더 수요가 많으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자기들만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만의 리그 절대 아닙니다. 서울대를 기준으로 잡고 말씀을 잠깐 드리면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지역균형, 또 하나는 일반전형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2022년도 즉 2023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2023 대입에서부터는 서울대 지역균형도 일반전형처럼 단계별 전형으로 해서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의 기회가 없어집니다만 올해까지는 지역균형은 1단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서류 제출하고 면접까지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지역에서 성적이 1.0, 1.23 이렇게 된 아주 성적이 우수한 교과 성적이 아주 높은 그런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인데요. 이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 전형을 일반고 학생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처 혹은 서울대학교 측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 서울대학교 컴공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컴퓨터공학은 뭐 영재고, 자사고, 특목고 갈 것 없이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은 직윤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교과 성적이 일반고 애들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일반 전형으로 들어오겠죠. 그 학생들은 또 정시로는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럼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좀 천재성이 있는 학생들과 지역균형으로 들어온 교과 성적이 우수하면서 아주 성실한 학생들, 이 두 개의 전형으로 선출한 학생들이 같은 교실 안에 묶여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업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서울대가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역균형 전형에서 어떤 아이들을 선발할 것인가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느낌이 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역균형에서도 일반 전형으로 오는 학생들 못지않게 무엇인가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합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고 안에서만 리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목고에서도 어떤 학생들이 어떤 전형을 주로 활용하는지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만 좋은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교학점제 이전에 지금 특목고에 대한 얘기도 영재학교에 대한 얘기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제고하고 외고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와 외고는 둘 다 일반 고등학교처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요. 선발 과정을 보시면 둘 다 후기고
그러니까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반고는 3지망이나 이렇게 1지망에 이제 국제고나 외고를 쓰셔야 되고요. 2, 3지망부터 일반고를 쓰시게 되는데 학교에 합격한 다음에 이수 단위를 보시면 고학고, 일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이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수 단위는 거의 동일하게 204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제로 가면 192학점으로 많이 낮아지게 되죠. 학교명을 보시면 국제고는 이렇게 8개가 있고요. 대원 외고부터 시작해서 외고는 30개가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가 되면서 외고가 이제 지방 외고 좀 관심 없던 그런 지방 외고들이 좀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어학 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다면 지방 외고도 선택의 대상으로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고등학교 그 선택에 대한 강의도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요 국제고 외고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교과를 보시면 국제고 선발할 때는 영어만 봅니다. 외고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다음에 이제 국어 사회를 보게 되는데 동점자일 때 영어 내신 성적을 1단계에서 출결과 함께 반영하고요. 2단계는 면접을 반영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 1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그런 신입생부터는 국제고, 외고, 자사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이 되고요. 지금 뭐 소송 중인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아마 되돌리긴 어려운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순간에 없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고로 하더라도 아마 주변에서 인기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제고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제고 외고 두 개에서 서울대 진학률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대학의 진학률을 보시면 평균 60%입니다. 교과 9등급제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한 4등급대에서 5등급 전까지는 서울대를 포함해서 10개 대학 안쪽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나오는 부분 최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아까도 보셨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 페이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일반 고등학교에서 보통 최상위권 대학을 55% 가는 게 아니고요. 단국대 부고가 일반고 중에서 탑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사고는 전국 자사고고 광사고는 광역 자사고를 뜻합니다. 여기 동산고는 안산 동산고를 뜻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